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정말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한 상승이 좀 나왔죠. 말 그대로 정규장에서 13%가 상승을 하고 또 시간 외에서 뭐 2, 3% 추가 급등을 하면서 거의 16%가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120불을 회복하는 모습까지 좀 올라왔고, 이에 따라서 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7%, 또 나스닥도 2% 후반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특히 반도체 섹터가 바로 크게 하락을 맞고 또 시가부터 다 밀고 내려왔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다른 거 아니라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뭐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으면은 그에 맞춰서 합당한 시가가 아마 형성이 되는데, 그 시가 이후에 이 시가를 뭐 훼손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이 시가를 회복해주고 올라오는 이 수급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지지 않은 주가 위치죠. 뭐 여타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이 기업들보다는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는 얼마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44불 가던 게 102불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30% 넘는 폭락을 맞은 상태에서 귤적 반등을 강하게 한 부분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등등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거의 40%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반등, 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진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에 반도체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고 보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시작을 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오전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는데요. 그런 모습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쪽의 투심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구나, 반도체 쪽은 더더욱 조심하는 생각으로 계속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안 되는구나, 반도체가.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뭔가의 내러티브가 현재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냥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많이 밀리게 되면 하단에서 그냥 적절하게 받아서 또 반등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만 그냥 보지, 그 외에 수많은 반도체 종목군들은 아예 대응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의 툴도 너무 많고, 지금은 HBM으로 이제 이미 템버가 나온 상태잖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테크행 후공정으로 올라온 종목도 그렇고, YC도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 밀려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래도 지수가 최근에 어제 코스닥이 이 오전장만 보더라면은 이 직전 저점을 붕괴시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장막판에 이제 지수를 제약바이오 쪽이었나요? 어제는 제약바이오 쪽 아니구나. 어제는 반도체 쪽에서 아랫꼬리를 좀 잡아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좀 올라오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2차전지 섹터가 큰 폭의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뭐 연이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좀 일부 반등을 해줘서 숨통이라도 좀 트이는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숨통이라도 트이는 시장이라는 말이, 이 바닥권에서 그동안 올라가게 되면은 뭐 종목군들이 쏠려서 많이 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코스닥 150 업종이 제일 많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흐름이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그 외 수많은 개별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올라줬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거래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많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털렸겠구나. 이 나와야 될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매도가 없다. 매도 공백이 발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구나. 라는 거로 저는 약간 시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설사 이 현 구간에서 지수가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주식을 줄이고 뭐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빠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여유가 좀 있다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지고 평단가를 확 낮춰놓으면 그 이후에는 이 시장의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많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업종에서 대표주라든지 뭐 모멘텀이라든 게 있다든지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근거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위치에서 더 떨어진다 한들 이 지수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떨어지면 분명 매물 공백이 엄청나게 심하게 생깁니다. 그때 물을 타게 되면 시장도 굉장히 총알처럼 그때는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시장의 악재를 털어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악재라고 하면은 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이 오래된 썩은 물량, 신용 물량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편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첫 거래일 뭐 일단은 지수가 뭐 코스피는 좀 애매하지만은 코스닥이 오랜만에 많이 올라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중순부터는 채팅 기능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은 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엔비디아 급등에 왜 한국 반도체는 급락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좀 고민을 해본 말씀을 드렸고요. 답은 선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선물 차트를 아마 띄워놨을 거예요. 그 선물지수, 야간 선물지수가 385포인트에서 386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국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시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려고 대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또 갭도 안 떠가지고 오히려 그쪽은 대응하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선물이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도움될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대로 움직이고, 또한 반도체의 흐름을 한국이 제가 볼 때는 더 선도하는 부분도 많아요. 선도하는 부분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 증시 보면 반도체 음봉탁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대비 강한 쪽이 뭔지, 그리고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이 뭔지 섹터와 이슈에 집중하고, 바닥권 종목은 힘들어도 버텨라, 이제는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250개 60개 굉장히 많았는데 오후장에도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줄긴 했지만은 지수는 코스닥이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대체로 받는 모습이고요.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저항을 막고 다음 주에 뭐 한 차례 좀 빠질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는 구간에서 이제 이평선은 올라탄 상태에서 21선 저항 맞고 다시 밀고 내려오는지 뭐 쌍바닥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현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올해 연 저점 구간에서 일단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에서 올라온 거는 맞다. 대신 현재 박스권을 이탈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조정을 맞을 것이고, 오늘 시장을 올린 이 섹터가 2차전지다라는 점에서 이 뒷심이 좀 부족해요. 2차전지가. 왜냐면 지금 구간에서 실적을 다이나믹하게 돌려 세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3분기 넘어서 4분기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에서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 올라왔다 밀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수를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섹터는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반도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진 확신이 없다. 제 기준에서 확신이 없다. 그리고 지수는 혼조세다. 지수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초급등의 시간에 추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도 국장 시작할 때 참 좋았습니다. 연준의
FOMC 파월 발언도 정말 뭐라 할 것 없이 괜찮았지만 왜 증시가 시가 고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줄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거는 어쩌면 예고되었죠. 국장에서 선반영해서 올라왔고 시가에 항상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시가 갭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엔비디아가 16%가 올랐으면 사실 SK 하이닉스는 거의 5% 정도 상승을 해줬어야 됐는데 저는 갭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이 안 들어오네 라는 생각을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했어야 됐다. 갭이 안 뜬다라고 들어가기보다는 갭이 안 뜨면은 그 갭 안 뜬 상태에서 그 시가를 회복하는 거를 보고 항상 시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미증시는 개별 종목들을 떠나서 나스닥 선물로 보면요, 금일 플러스 1% 상태. 아침에 장 전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나스닥의 1% 구간이 지금은 이제 좀 밀렸었네요. 1% 구간이었어요. 아침에 이 구간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깨져 있는 갭이 있는 저항, 응?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를 하고 강하게 상승하고 강하게 깨진 이후에 저항받고 다시 강하게 이탈한 자리를 올라왔다. 첫 자리다. 이거는 저항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좁게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서 찍고 올라가면 또 모르겠죠. 찍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기로 바닥에서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고된 흐름이 일부 있었다 정도로 봐야 됩니다. 지수를 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수의 저항권이 어딘지, 그 저항권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저항을 받을지 그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천일 시장은 반도체의 수급 쏠림에 제약바이오나 방산이나 조선 쪽이 밀리면서 밀리는 흐름에서 금일도 반도체가 하락하는 가운데 방산과 조선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최근 강해서 그런지 오늘 몇몇 종목들은 반등해 주나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 조금 아쉬움은 있는 정도이지 여전히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장중 에코프로 비행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잠시 바뀌었어요. 1위가 오전 알테오젠 상승, 에코프로 비행 하락, 시총이 바뀌었으나 오후장에 급등했던 2차전지와 친환경 섹터가 헤리스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알버말의 리튬 생산 감축 등에 힘입어서 2차전지 섹터가 오랜만에 좀 지수를 견인하며 좀 올라왔는데 2차 전지가 통상 지수를 끌고 가면은 저는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좀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시장은 최근 꾸준히 거래 대금이 많이 적은 흐름인데요.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수많은 종목들이 호황제를 떠나 자율반등이라도 나오더라. 그간 다른 말로 하면 거래 바닥에 발생한 현상 중에 하나죠.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도 없는 여기에 조금만 사람들이 터치만 해주면 매도가 없으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는 흐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지수가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수가 현 구간에서 더 밀릴지 여부는 모릅니다. 여부는 정말 모릅니다. 밀리면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긴 하고 더 밀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렸던 거를 그때 손절하기보다는 라이언 일병 구하는 심정으로 단가를 낮춰버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나온다면 그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항상 그렇듯 신용은 청산되면 시장이 아주 클린해지고 깔끔해지고 좋습니다. 상반기 화장품과 전력 인프라가 있었다면 현재 하반기는 조선과 방산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조선과 방산이 시가총액이 크고 종목들이 둔탁하게 천천히 움직이니 단타하기 쉽지 않죠. 일봉 매매하기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대형주 선물 매매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섹터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 쪽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분명히 3분기에 제 그 생각과 팁을 짧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라이브 방송 때는 하루 종일 말하면서 이제 셋업의 흐름이라든지 이거를 다 꼼꼼하게 말을 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선의 중요한 것은 저가 수주가 끝났다. 그 물량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P가 올라가고 Q가 늘어난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럼 30%가 넘는 이 후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P도 올라갔고 물량도 늘어났고 거기에 원자재도 싸.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이 그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생산 단가도 낮췄어.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보통 그래요. 제가 경험상 이 조선업종이라든지 중후장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조업 일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용접하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예? 이걸 닥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이 진도가 늦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 이런 쪽을 닥달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조금 로우하게 가다가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에 그런 게 숫자로 생각보다 안 나오네 해서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때가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 나오는 게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기다려서 대응을 해야 올해 연말에 좋을 수 있는 분명히 확신이 가는 그런 섹터다 생각이 들고요. 어, 상, 뭐 여기는 내용 이 정도 하고 뭐 제약바이오의 경우 알테오제닌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시총 1위가 되고 그 흐름에서 섹터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빠져도 분위기는 계속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하니 이쪽은 서서히 조정시 잡을 종목 선정해서 잘 보자 말씀드리고요.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이 동맹국들과 함께 72시간 내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오늘 지수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주말 사이에 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시장이 조금 둔탁할 수도 있어요. 왜? 어제 오늘 신장은 미국의 반등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동반해서 반등을 했다면 오늘 밤 미국이 음봉탕을 맞고 하루 정도 내일 조정을 보인다면 국내 증시도 그걸 반응해서 내일 소폭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이 72시간 내에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더해져서 지수에 조금 더 이 압박을 가한다면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그러고 해치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는 이 시츄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 선정은 가장 강하고 가장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 안에서 순환을 어떻게 돌릴지 딱 이 포커스를 맞추고 타점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눌림 잘하는 사람은 눌림으로 보는 것이고 돌파 잘하는 분들은 돌파로 보는 거고 종배 잘하는 사람은 종배로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가 베팅이야. 제가 시가 베팅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베팅은 사실은 시가가 회복되는 거를 확인하고 보는 게 제가 뭐 십수년간 경험해 본 결과로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시가에 그냥 들어갔다가 한 방에 맞아서 10번 잘하고 한 번에 계좌 박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가 베팅은 참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 외에서는 일단은 이란 관련해서 흥하해군이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시간 내에서 연속 이틀 동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흐름을 좀 못 보였는데요. 좌우지간 내일 이런 종목군들 아마 시장에서 흐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많이 눌려주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본다 정도에서 볼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봤으니까 종목군들 볼게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갭 구간에서 이 강력한 갭이죠. 여기에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져 있는 자리, 여기도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져 있는 자리.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갭이 한 방, 두 방, 세 방. 흔히 말하는 다케다 3법에서 30이 나온 자리.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갭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주도주가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또 밀렸다가 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움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더 힘이 없었는데요. 완전 마이너스까지 빠졌는데요. 또 아래 구간에서는 또 지지하려는 힘이 있겠죠. 삼성전자는 딱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도
그제도 지금 3일 연속 음봉을 좀 보이면서 좀 하락을 하는데요. 이 대형주가 이제 반도체 쪽이 올라가면서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구간들 지지가 된다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혹은 21선까지 밀리는 흐름에서 21선 매매를 한다든지, 대형주는 대체적으로 11선 눌림이 잘 먹힙니다. 11선 눌림이 잘 먹히기 때문에 11선 타고 지금 종목이 가고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되고요. 셀트리온도 11선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좀 약해요. 11선 잠시 깼다가 21선 눌림 받고 가기 때문에 또 21선 눌림 타고 갈 수도 있어서 박스권 하단 내려왔을 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알테오젠 오늘도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알테오젠은 뭐 지금 윗구간에서는 사기는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얘가 뭐 내려온다라든지 이런 주요 이평선 하단에 온다든지 9월 23일 머크 S3상 발표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알테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급락이 나온다 하여도 이 회복의 힘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리가캠 어제 급락 이후에 일단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박스권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내려와도 좋고, 내려오면 볼 것 같아요. 내려오면. 근데 ABL 바이오도 급락 이후에 길적 반등, 그냥 길적 반등 흐름이고요. 내려오면 좋다. 내려오면 좋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지면서 바이넥스가 어제 오늘 연속적인 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온 의미 있는 자리죠. 그러면은 의미 있는 자리 근처까지 내려온다. 뭐 그때 본다. 뭐 여기 박스권을 생각해 본다. 여기서 생각해 본다. 이런 흐름에서 좀 봐야 되고, 생물보안법은 연내는 되지 않겠냐, 그거 믿고 가는 거 밖에 없다. ST팜도 마찬가지로 이 큰 틀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바이넥스보다는 시총이 좀 높고 그간 12물량으로 인해서 좀 그러는데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올라갈 때마다 거래가 터지고 떨어질 때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12물량이 거의 대부분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모멘텀 터지면 얘도 강한 반등이 나온다 보여주고요. 퓨처캠도 현재는 2만원 구간에서 계속 아래꼴을 잡고 올리는데요. 바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쭉 밀려 내려왔을 때 하단에 내려온다면 관심있게 봐볼 종목 중에 하나고요.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로 로슈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큰 틀에서 박스권에서 봐볼 생각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오늘 사실 회원님들한테도 퀀타 매트릭스 얘를 좀 볼 것이다 했는데, 5장에 저는 이 구간에서 좀 이따가 투매가 한번 나오고 뭐 이런 공방을 좀 펼치기를 좀 바랬는데요. 투매 없이 그냥 투자 정지로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한 내용이 시총을 100배를 올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기사로 지금 바닥에서 정말 얘도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라파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아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초급등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답은 하나예요. 정지가 되고 그 다음날 갭 뜨고 급락 나올 때 트레이딩 한다. 딱 그걸로 봐야죠. 그래야 이 주가를 올린 수급 주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딱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는 봐야 된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BDX는 참 좋게 보는데요.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었네요. 장중에 뭐 마이너스 9.8%까지 갔다가 순간 후 급락했다 또 올라왔다 하는데요. 좀 변동성이 좀 있어요. 저는 만약에 밀리면 하단에서는 좀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종목을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만약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볼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2차전지가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이 저가를 이탈시키는 것처럼 공포를 주다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빠졌는데
오늘 시가 약세 출발에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17만원 근처에서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랐죠. 오늘 아침에 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이게 뭐 싸다 비싸다 이거를 논하기는 좀 어렵고, 올라갈 때마다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맞을 겁니다. 60일도 저항이요. 그래서 강하게 거래대금 실리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이다 라고 봐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가 좀 더 셌는데 그냥 딱 이 자리에서 균적 반등했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NT 장비 업체인데요, 균적 반등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좀 밀리면서 올라왔을 때 뭐 60일선까지 흐름이라든지 뭐 65,000원까지 흐름이라든지 반등하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은 잡은 것 같진 않다. 근데 해리스 이슈가 나오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기대감은 애들이 좀 가지고 있구나 정도 보여지네요. 바닥을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하나솔루션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빅베스, 즉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고 올라왔다가 이 바이든, 아니 트럼프 이슈로 지금 막 급락을 막 시켜버렸는데요. 트럼프 때문에 급락을 막 시켜버렸는데, 일단 오늘 반등은 좋은데 거래 대금이 좀 약한 흐름이라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을 태웠기 때문에 뭐 21선까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에 사실은 전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이러한 섹터들이 대표적인 금리 인하 피해주죠. 바이오도 내러티브 성격에서는 맞는 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쪽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때 또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봐야 되겠다 싶고요. 자, 오늘 뭐 재건이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SG가 최근에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군들은 그냥 절대 못 죽어요. 그냥 절대 못 죽어서 나중에 빠졌을 때 재건의 대장이기 때문에 뭐 체크만 해놓고 볼 필요가 있고, 뭐 이런 구간들 내려오는지 봐볼 필요가 있고 급등주라. 그리고 장중에 데모가 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데모에서 한 대 조금 두드러 맞았습니다. 데모에서 여기서 들어간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1%대 빨리 청산해 버리고, 눌림에서 들어갔다가 이거는 조금 맞고 나왔고요. 한 4%, 3% 정도 손절을 좀 하고 나왔고, 오늘 뭐 매매가 앞타바이오 뉴스를 봤을 때 뉴스 머크 뜨고 뭐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시가 갭 아래에다 걸어놨는데 잘 체결이 돼서 잘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VI까지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이 개파락이 떨어지길래 그냥 이것도 전략 매도를 하고, 눌림은 안 받습니다. 왜? 단독 기사가 떴기 때문에 단독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단독 기사로 뜨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단은 하면 안 된다. 상단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정말 크게 깨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방산, 조선 이쪽을 좀 볼게요. HD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이제 22만원대 되면 19만 5천원입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2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총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격도 많이 벌어져서 지금 당장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무리다, 보유자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적어도 10일과 20일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D 현대 일렉 이 구간에서 이제 급등 존에 갈 때도 급등을 막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가면 또 11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최대한 한번 좁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성격에서 좁히고 벌렸다가 장중에 좁히고 또 좁히고 옆으로 기었다가 좁히고 급등하고, 그 다음에 한번 틈에 나와서 21선 근처까지 이격을 좁히고 다시 21선 근처까지 이격을 좁히고 계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상향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때 HD 현대 일렉의 시가총액은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죠. 지금처럼 5조대 5조 4조대 시가총액이고, 지금 이때는 거의 13조니까 시가총액이 적을 때고, 지금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20조대 이제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이격을 넘어버렸다라는 거는 이격 축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추격 매수 이런 거는 저는 비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조정을 봐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촘촘히 좀 가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격을 한 차례 11선 그 21선 근처까지 좀 좁히는 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정 없이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나 오션까지 좀 올라오는데 후발로 보기에는 하나보다는 그냥 주도주 몇 개에서 집중해라.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주도주 안에서 집중해라. 강한 종목이 밀리는 거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X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강한 종목 안에서 종목군들을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의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진중공업이 오늘 좀 밀렸네요. 세진중공업이 얘도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4천원짜리가 2배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어디까지 좀 밀리는지 봐봐야 되겠네. 얘는 어디까지 좀 밀리는지 봐봐야 될 거고,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 반등해도 정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금 금물이고요. 현대로템을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현대로템을 보십시오. 현대로템을 결국은 9월달에 수주가 됐을 때 820문이라는 이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클 것이고, 아무튼 조정 나왔을 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뭐 이란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제는 사실 뭐 흥국석유가 상한가 가고 조선 쪽 해운에서는 STX 그린이 대장이었죠. 어제도 단타로는 STX 그린하고, 오늘 종배 차원에서 이제 뭐 회원님들한테 언급은 STX 그린 눌림으로 봐라 했는데 눌림이 잘 안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에. 그래서 좀 위로 해가지고 좀 사서 올리면서 동시호가 전에 해가지고 다 매도를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 뭐 흥하해운 이것도 사실 여기서부터 산 거죠. 여기서부터 샀는데 위로 계속 사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평단이 좀 올라가서 그랬는데, 불타기 식으로 이게 순간 타다다닥 올라가서 뭐 짧게 한 2~3% 정도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쪽은 적어도 이제 서로 전면전을 하든 공격을 하든 뭐 하루짜리든 이틀짜리든 간에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테마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 장에다가 미증시가 혹여 좀 밀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중동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